여수 국가산단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이 2년 만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민관협의기구의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지역 각계에서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셀프 보상 의혹이 제기되는 도로가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직권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도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고위험 의료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에 대한 접종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팔에다가 혹시라도 아프면 얼음 뒤주시면 좋아요. 얼음. 토종 돌고래 상괭이의 폐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혼획을 막기 위해 어장의 보급이 시작된 신개발 장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산단에서 대기오염 불법 배출 사건이 발생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사건 초기 고개를 숙이던 입주업체들이 지역사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반성하는 모습도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거버넌스 공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민관 거버넌스의 권고안을 거부한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을 규탄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환경 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거버넌스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이제와 책임을 피하려 한다며 기업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법적인 측정 조작값과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겠다는 의지 또한 없다는 것을 단체들은 본사 항의 방문과 집회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환경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차질 없는 역학조사를 수차례나 장담했지만 결국 용역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거버넌스가 요구한 위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무서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도록 측정치 조작 사태가 불거진 지 2년을 앞두고 있지만 기업과 관계 당국의 책임 논란만 오히려 커져버린 상황. 시민사회 단체들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지역 정치인과 시장 등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우리 범대위 상임위원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가면 좋을지 한번 논의 한번 해보자. 한편 전라남도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해 보겠다며 기업 측의 참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개발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양시가 일부 사업을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광양시 등에 따르면 정 시장과 아들의 땅 일부가 포함해 논란이 된 광양읍 도로사업 입안 당시 시의회 의원들이 도로에 기대 효과가 없고 장기 미실행 도로부터 개설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광양시는 공상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정 시장의 문중 묘지공원이 있는 옥곡면 한 마을에도 정 시장 취임 이후 시 예산으로 도로 개설이 시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정 시장에 대한 당 차원의 직권조사를 요청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 처리와 별도로 정 시장에 대한 당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전남 도내에서도 75세 이상 일반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여수와 순천, 목포 세 곳에 접종센터가 마련돼 도내에서만 11,700여 명이 1차로 맞게 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의료 종사자가 아닌 75세 이상 일반인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대상이 된 겁니다. 백신을 맞은 어르신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코로나도 없어지고 우리 마음 백성이 다 맞아서 좋은 꼴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주의사항도 전달됩니다. 살에다가 혹시라도 아프면 얼음 대주시면 좋아요. 얼음 대주면 좋고 푹 쉬시고 물 많이 드시고.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는 여수 3,510명, 순천도 4,143명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돼 오는 13일 1차 접종이 완료됩니다. 이번 접종자들은 면역 형성을 위해 3주 뒤에 한 차례 더 백신을 맞게 됩니다. 65세 이상 74세까지는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 대상자는 행정문자로 통보됩니다. 19세 이상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보건당국은 3분기에는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 대상은 7월 초가 될 겁니다. 3, 4분기에 시작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1차분 백신은 도내 시군 대부분이 80% 이상 접종률을 보여 이달 말 접종이 완료됩니다. 백신 수급 전쟁 속의 화이자 백신 첫 접종이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전라남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위기가구 등의 4인 가족 기준 최대 126만 6천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재산 기준을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순천 도의원 보궐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후보 간 막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주윤식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한춘옥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소유 주식에 대한 축소 허위 신고 의혹,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한춘옥 후보도 입장문을 내고 어떤 객관적 검증도 없이 자료를 유포하고 있다며 주윤식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도 공정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음해와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정책 선거를 촉구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도내 23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남도의원 순천 1선거구와 고흥 2선거구, 보성군 의원 다선거구 등 3개 선거구에 마련된 23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인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여수해안에서 그물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올 들어서만 벌써 10차례 가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종 보존이 위기에 처할 수준인데요.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이 상괭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저감 장치를 개발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의 한 해안. 상괭이 사체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사체에 불법 포획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보호 생물인 상괭이는 포획과 유통이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수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는 8마리. 전국적으론 매년 1,200여 마리의 상괭이가 사체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괭이의 주요 사망 원인은 혼획으로 꼽힙니다. 상괭이가 물고기와 함께 그물에 걸렸다가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해 질식사하는 겁니다. 반복된 혼획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개체수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 개발한 상괭이 혼획 저감 장치가 업계 전반에 주목받고 있는 배경입니다. 해당 장치는 유도망과 탈출구로 구성돼 있는데 상괭이는 유도망을 따라 탈출하도록 하고 크기가 작은 물고기들은 유도망을 통과해 어구 끝에 모이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수산과학원은 장치 보급을 위해 장치 규격과 기준을 고시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탈출 장치가 보급이 활성화된다면은 안강망 어구에 들어온 상괭이가 대부분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장치 부착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인 상황.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이 부담 없이 상괭이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탈출 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해양 포유류 혼획 저감 장치 보급을 통해
상갱이 사망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에 최신식 위생 시스템을 도입한 건어물 위판장이 들어섭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청정 위판장 구축 사업에 여수 수협이 선정돼 오는 2023년까지 국비 24억 원 등 모두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협 인근에 건어물 위판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상 3층 규모의 청정 건어물 위판장은 저온 보관시설과 자동 선별기 등을 갖춰 경매와 보관, 배송 등 모든 단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을 정부가 정식 공포함에 따라 대학 개교 준비가 더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법률 제17,982호로 공포했습니다. 에너지공대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행령이 함께 제정돼야 하는데 정부는 어제 날짜로 시행령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시행령이 뒷받침되는 대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기아 타이거즈 윌리엄스 감독과 선수들이 기자들을 만나 포부를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감독은 포스트 시즌 진출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고 슈퍼루키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의희 선수는 부담감을 즐기고 있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롯데와의 시범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 호투로 눈도장을 찍은 이의희 선수. 묵직한 직구뿐만 아니라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도 안정되면서 윌리엄스 감독은 이의희 선수에게 이 선발을 맡기는 다소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부담감을 지금 즐기고 있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운 좋게 승리하게 되면 이제 스타트를 좋게 가져가는 거니까 이제. 브룩스와 맹덴의 원투펀치 선발 라인과 최영우와 김선빈 등의 타격 라인을 구상한 윌리엄스 감독은 이번 시즌의 최대 고민은 불펜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구위는 좋지만 경험 부족 등의 문제가 마음에 걸려 감잠까지 설치고 있다는 겁니다.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타격에 있어서는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됐고 팀 스피드도 높아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키플레이어로 구모령을 꼽았습니다. It's going to be an everyday process for him and for us to keep him as competitive as we can at the plate. 투타 구성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윌리엄스 감독은 포스트 시즌 진출이 이번 시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양현종 선수의 미국 진출로 전력 누수가 생긴 상태에서 외부 보강 없이 2021년을 맞게 된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토요일 잠실구장에서 두산과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김영록 지사가 오늘 구례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노선을 국가가 직접 선정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환경부가 4개 시군의 자율협의로 1개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갈등만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례군은 다음 달 환경부에 지리산 온천지구에서 노고단 종석대를 잇는 3.1km 구간의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이달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남경찰청은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신고된 불법 무기 건수는 모두 152건에 달합니다. 고흥군이 관내 고교 입학과 대학 진학 신입생 약 290명에 대해 1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고흥군은 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관내 고교 신입생 270여 명에 대해 입학 축하금으로 각각 30만 원을, 대학 신입생 20여 명에 대해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300에서 500만 원씩 차등 지급했습니다. 군은 이 밖에도 귀향인 자녀 어울림 장학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지역의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제62회 전남체전이 완도군에서 개최됩니다. 전남체육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2023년 전남체육대회 개최지로 완도군을 최종 확정했으며 2023년 4월 중 나흘간 종목별 경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3년 전남체전 유치전에는 장성과 완도, 구례군이 경쟁했습니다.